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8일 목요일에 MBN 뉴스와이드를 시작합니다. 이제 내일이면 즐거운 세계인의 축제 평창올림픽이 시작됩니다. 모두 힘을 모아서 잘 치러내야지요. 그런데 최초의 동계올림픽 개최라고 하는 역사 외에 한반도 평화에도 큰 전환점이 될 또 하나의 역사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뉴스와이드 스튜디오에 네 분을 모시고 평창올림픽 전후의 한반도 정세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 김종대 정의당 의원, 그리고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아시는 대로 자유한국당은 MBN 취재와 인터뷰를 거부한다는 당 방침에 따라서 출연을 오늘 안 했고 바른미래당 의원은 섭외가 됐지만 오늘 일정상 불가피하게 참석 못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오늘 북한 건군절 열병식이 열렸어요. 그리고 지금 녹화 중계가 시작이 됐는데 그 장면을 잠시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열병식은 오늘 오전 11시 30분에 시작됐습니다. 문제가 없어 망국노의 비참한 운명을 강요당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자기 강한 민족군대를 가지는 것은 일천주 바라던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우리 인민이 품어온 이 세계적인 소망은 70년 전 바로 오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현명한 영도에 의하여 성취되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 후 강력한 정규군대의 창설을 자주독립국가 건설의 필수적 요구로 내세우시고 탁월한 군건설 사상과 정력적인 영도로 건군 위협을 추진하시어 3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주체형의 혁명적 정규무력인 조선인민군을 창건하시었습니다. 조선인민군은 조선인민혁명군의 백절불굴의 혁명 정신과 풍부한 투쟁 경험, 영원한 전법을 이어받은 명실공히 항일의 전통을 계승한 혁명군대입니다. 주체적인 정규군이 탄생함으로써 우리 공화국은 창건 첫날부터 자체의 튼튼한 무력적 담보를 가진 존엄 높은 인민의 나라로 당당히 등장하게 되었으며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제국주의 침략군대를 타승하고 조국해방전쟁의 위대한 승리를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혁명무력의 역사적 뿌리가 내린 1932년 4월 25일이 있어 강도 일제를 타승하고 조국해방의 성스러운 위협을 실현할 수 있었으며 항일의 전통을 이어받은 정규무력이 탄생한 1948년 2월 8일이 있음으로 하여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위대한 승리가 있었고 사회주의 위협의 승리적 전진도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내일 김여정이 방남하지요. 그리고 이제 판이 커진 평창 외교전. 과연 한반도 정세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네 분 전문가 말씀을 이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상황을 잠깐 정리를 해드리면요. 판 커진 평창 외교전, 올림픽 이후의 남북 관계, 그리고 북미 관계, 한반도 정세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펜스 부통령, 원비어 부친 동반 입국, 그리고 천안함을 방문할 예정이며 오늘 문 대통령과 면담 하고 이제 만찬이 있죠. 만찬이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하고요. 펜스 부통령은 가장 혹독한 제재를 곧 발표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한국을 찾았습니다. 김여정은 방남하는 최초의 백두혈통이고 내일 전용기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온다고 알려왔습니다. 청와대는 10일 문 대통령과의 면담을 추진하겠다. 조영삼 북한 외무성 국장은 미국은 만날 계획이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편 아베는 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하는데 펜스 미국 부통령을 만나서 북한의 압력 최대한 강화하자 그리고 문재인을 만나 위안부 합의 이행을 압박할 것 아니냐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베는 나는 돌직구 스타일이에요. 일본의 분노를 전할 것입니다. 이런 생각 아닐까요? 한편 이방카는 폐막식에 참석할 예정이며 김여정이 북한 실세라고요? 나는 미국 실세인데 아마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10일에 면담이 추진된다면 어떤 제안이 오갈까? 북미 대화 제안, 대북 특사 파견 제안, 문 대통령 방북 제안, 남북 정상회담 제안 이 문제부터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OX를 가지고 여러분 의견을 좀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OX 준비해 주시고요. 제가 드리는 질문은 이렇습니다. 10일 오찬 회동이 열린다고 하는데 그러면 김정은의 친서가 온다, 있다, O, 없다, X. OX 준비해서 꽂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네 분의 전문가들은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는지 여러분 생각과 비교해서
아, 이렇게 반반 될 줄은 몰랐는데요. 아, 5가 홍 박사님하고 그리고 또 한 분이 접니다. 박용진입니다. 홍윤익 박사하고 박용진 의원 두 분. 그러면은 오찬 회동에 친서가 있다는 분이 두 분인데 뭐 없는 분도 한번 예상을 해주세요. 만약 있다면 예상 내용은 뭔지. 저부터요? 예, 들어보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준비된 내용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북한 고위급 대표단은 9일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북측 고위급 대표단을 접견하고 오찬을 함께할 예정입니다. 두 분이 있다고 한 걸 제가 또 없다고 순간했더니 지금 막 저를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럼? 아니 내용? 아마 훨씬 전문가이시니까 우리 홍 박사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겠고요. 저는 그 전문가적 식견이기보다는 정치적인 바람을 이제 담아서 말씀을 드리면 네. 그 예전에도 아마 그분이 돌아가셨죠. 당 비서하셨던 한번 김양건 당 네. 비서가 노동당 비서가 내려와서 기억들 하실 거예요. 그 연로하신 분이 이명박 전 대통령 앞에서 꼿꼿이 서서 이게 친서를 읽던 장면이 기억이 나는데 거기에 뭐 어마무시하게 대단한 내용이 담긴 건 아닙니다만 우리가 가야 할 길 이런 거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아주 당연한 얘기들이 담겼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러면서 아주 소프트한 내용들. 네. 그래서 뭐 이산가족 상봉이라든지 아니면 남북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라든지 이런 제안들이 좀 담기지 않겠느냐. 어차피 예. 북한이 계속 얘기해왔던 건 뭐 핵은 뭐 일절 협상 대상 아니고 예. 미국하고 할 얘기지 남쪽하고 할 얘기는 없다. 뭐 이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예. 지금은 남북 관계를 보다 확대하기 위한 뭐 다양한 제안들이 소프트한 제안들이 좀 뭐가 담기는 있다? 거 아닐까. 네. 네, 이런 생각입니다. 없다는 분 말씀도 좀 경청해 주세요. 아니, 전문가 중에 김종대 의원은 없대잖아요. 예, 저는 없는 쪽에 약간 무게를 둡니다. 예, 제가 점쟁이는 아니에요. 이거 뭐 틀리면은 또 얼마나 망신스럽습니까. 네. 그런데 없다고 보는 이유는 친서보다는 밀담을 선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 이명박 대통령한테 김양건 비서가 그렇게 친서를 낭독하고 할 때보다 지금은 단절의 기간이 너무나 오래 축적이 되고 지속이 됐기 때문에 네. 상당한 어떤 그 시간을 두고 탐색에 어떤 그 예열 기간이 많이 필요한 시간이고 당장 무엇을 합의하기에는 너무나 갑작스럽게 마련된 대화의 장이기 때문에 일단은 친서라는 형태보다는 조금 더 어떤 그 긴밀한 대화와 탐색이 우선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예. 그럼 홍 박사는? 예, 뭐 신년사에 뭐 답이 있죠, 사실. 올해가 그 평창 올림픽도 있지만 10월 달에 자기네 그 9월 달이지 9월 달에 네. 예, 저 정권 창립 70주년이기 때문에 그래서 김정은이 먼저 호의의 제스처를 했기 때문에 9, 10월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민족 공존하자. 예. 그리고 그동안에 참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 내가 핵을 개발했으니 예. 우리 민족끼리 소모적으로 더 갈등하지 말고 외세와 공조해서 민족의 분열을 가져오지 말고 우리끼리 평화롭게 지내고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는 걱정할 게 없이 내가 핵이 있으니까 같이 평화롭게 잘 지내자. 이런 식의 아마 도전적인 얘기와 함께 미국하고 끝나는 우리가 내 동생도 보내고 우리 김영남 수반도 보냈으니까 한국도 좀 특사 좀 보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민족 공조를 다져서 좋게 되면 정상회담이냐고 못 하겠느냐. 그렇겠죠. 이런 식의 얘기가 저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예. 봅니다. 그 정도 하시죠. 그리고 이제 그건 친서고 네. 김여정은 이제 사실 대통령님 우리 오빠가 평소에 우리 민족끼리 왜 이렇게 다투느냐 같이 화목하게 지내야지 늘상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오빠가 진정성을 가지고 이 친서를 쓰신 것이다. 이렇게 또 아마 옆에서. 거들지 않을까. 예. 내일이잖아요, 오찬 회동이. 네, 내일. 갔다 오신 것 같이. 오신 듯이 자세히 최경환님 말씀 약간 예, 제가 볼 때 이제까지 남북 그 정상들 간의 커뮤니케이션 네. 이런 방법을 볼 때 네. 아직 둘 사이가 친하지 않아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에 친서를 교환할 만큼 친한 관계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예, 점에서 저는 다만 네. 우리 그 고위 당국자 또 당국 간에 남북 당국 간의 대화들은 있었을 거예요. 김영남 위원장, 김여정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 그런 점에서 남북 당국 간의
의정관계나 또 어떤 형식으로 만나자나 이런 이야기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는 것은 아직 그 단계는 아니다. 예. 아까 김종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탐색의 과정인데 친서 단계는 아직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탐색치고는요. 김여정이 올 것이라고 예상한 분 계세요? 네 분 중에? 나는 김여정이 올 것으로 예상했다. 못했습니다. 아니 아무도 안 계세요, 한때 지금? 이방카 오고 김여정 오나 이런 거기 가십성 기사가 난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다들 웃었습니다, 솔직히. 그렇죠? 참 이렇게 이런 추측성, 가능성도 없는, 네. 희망 섞인 추측성 기사가 과연 가능하냐 이랬는데 진짜 지금 그런 일이 돼서 약간은 좀 놀랐습니다. 그거보다 그걸 뭐 김여정을 예상했다기보다는 우리가 북한에서 제일 원하는 사람 한 명을 보내달라고 우리가 선택할 때도 그렇죠. 제가 볼 땐 김여정이다. 네, 그렇죠. 어느 누구를 보낸 거다. 리설주는 아마 공직이 없기 때문에 안 될 테고 그렇다면 김여정 이상 김정은을 대표할 사람은 없다. 그렇다면은 김정은이 자기의 제일 핵심 카드를 보내는 거다. 그 얘기는 뭐냐? 남북 간의 신뢰를 구축하고 평화롭게 지내자. 극명하게 보내주는 겁니다. 근데 그야말로 복심이 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김정은의 진정성이 있느니 없느니 적어도 우리하고 지금 화해하려는 진정성은 일단은 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제재를 풀어주자 뭐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네. 제재는 잠시 풀어줬다 다시 지금 닫아야죠. 닫아야 되지만 일단은 남북 간에 평화롭게 지내므로써 우리가 한반도 문제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맞았는데 여기서 자꾸 누구를 보내는 거 뭐 제재 위반이니 최희가 뭐 안보리 제재 위반이고 뭐 이렇게 자꾸 그 부분을 강조하는 것은 국익에 그렇게 유용한 부분이 아니다. 제가 볼 때는 오히려 한반도의 평화와 결국은 안보리에서 제재하는 것도 한반도의 평화를 회복하고 북한의 핵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인데 물론이죠. 이렇게 대화가 돼야 해결이 되는 건데 대화조차 못하게끔 자꾸 제재를 강조하는 거는 국익에 과연 부합되는지 좀 의문스럽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문가시니까 네. 김여정이 올 줄 모르셨죠, 사실은. 저는 최룡해가 올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봤죠. 사실은. 사실 저도 그 가능성을 봤어요. 김여정을 보내면 문재인 대통령하고 만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내일? 점심 먹잖아요. 모레. 맞죠, 모레? 네. 모레 점심 먹잖아요. 네. 그럼 뭘 요구할 것 같아요? 김여정이요? 예. 김여정은 당연히 자기 오빠가 진정성이 있고 그야말로 이제는 우리 민족 공조로 갑시다. 예. 이 얘기할 게 분명하고요. 예.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핵을 개발한 거 가지고 자꾸 한국에서 그러는데 이게 우리 민족을 위한 무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밖으로 흘러나오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없는데, 그러면. 김여정이 직접 문재인 대통령하고 핵 문제로 대화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까 올림픽 또 민족 공조 문제 네. 그 덕담 수준의 말씀하신 게 탐색, 안면특위 이런 과정들이 먼저 깔아질 것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그리고 뭐 특사를 보내달라든지 뭐 이런 정도? 거기까지는 또 다른 차원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당국 간 어떤 그 고위 당국 간의 대화들이 별도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러니까 뭐 이번 회담을 모찬 회동을 통해 가지고 무슨 결론을 많이 만들어내기 어렵기 때문에요. 교류를 보다 확대하고 그냥 꽁꽁 묶여 있었던 것들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노력들. 특히나 우리 남쪽에서도 지난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여러 차례 얘기가 됐었던 개성공단의 재개 문제와 예. 또 금강산 관광의 재개 문제, 예. 또 그것을 전제하는 뭐 오이사 조치의 철회 문제와 그것을 또 전제하는 그 천안함 폭침 등에 대한 사과 이런 부분들을 그럼 어떻게 풀어나갈 거냐. 그러니까 교류를 다시 전면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밟아나갈 건지를 다른 차원의 그 고위급 회담 등을 열어나갈 것 정도를 서로 협의하고 일정을 잡아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여요. 근데 이런 고위급 회담이 다시 열리기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 사실은? 저는 김영남 오죠. 그다음에 김여정까지 왔는데 지금. 어쨌든 그리고 청와대를 들어간단 말이에요. 북한도 뭐 흔히 말하는 것처럼 미국의 강공 태세와 봉쇄 조치에 대해서 뭐 약간 위축되어 있어서 겁이 나서 이렇게 했든 어쨌든 간에 우리도 필요하고 북도 필요한 새로운 대화 국면의 조성과 전개는 저는 뭐 이거 놓쳐서는 안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이 어떤 영향을 할지 미국 펜스 얘기 좀 듣고 와서 또 좀 말씀을 이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Missile defense begins here in Alaska, and the American people and the world should know that our nation is secure. Let me say, President Trump has said he always believes in talking, but I haven't requested any meeting, but we'll see what happens.
To that end, I'm announcing today that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ill soon unveil the toughest and most aggressive round of economic sanctions on North Korea ever. ピョンチャン五輪の成功に向けた南北対話は評価します。しかし一方で、北朝鮮が核・ミサイル計画を執拗に追求している事実は直視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자, 그럼 뭐 최 의원은 조금 더 발언 보충하실 게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아까 오찬에서 예. 그렇게 남북 관계 전면적 개선이나 또 북핵 문제나 이런 부분 대화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말 그 탐색하는 과정이고 안면특위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고 설사 그런 고위급 그런 그 정책적 대화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당국 간의 비밀 접촉이나 뭐 물밑 대화가 좀 물밑 대화 사전 합의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는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걸 좀 기대하고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나타나지 않는데 혹시 모르죠. 그렇지만 그런 단계가 없었다면 그 단계까지 가기는 힘들 것이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종대 의원 얘기 안 하셨는데. 아니 제가 좀 어이가 없는 게 뭐냐면 지금 미일 또 북한까지 포함해가지고 지금 방문하는 저 메시지들이 말입니다. 이게 올림픽에 참석하러 오는 건지 아니면 국제 외교 전쟁을 하러 오는 여기가 무슨 다보스 포럼인지 유엔 총회인지 이거 올림픽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올림픽에 참석하기에 앞서가지고 주변국가 북한이 기선제압용 메시지를 마구마구 뿌려대고 있어요. 마구마구 뿌려댑니다. 물론 막상 올림픽에 오면 저렇게 강경하지 않을 겁니다. 미국, 일본 마찬가지입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사전에 기선을 제압하려고 하다 보니까 올림픽은 온데간데 없고 이게 무슨 뭐 한반도에서 무슨 정치 경제, 체제 경쟁하는 양상까지 됐습니다. 김여정 저 온다고 합니다만 전 제일 강한 목적이 당장 어떤 성과를 낸다기보다는 김정은 홍보라고 봐요. 근데 그렇게 홍 박사 이제 가셔야 되니까 먼저 좀 얘기 충분히 하고. 일단 북한은 설사 기만적이라고 하더라도 취지에 맞게끔 축하사절을 보내고 공연하고 이렇게 자기 선수 파견하고 그런 게 설사 거기에 가면을 썼다고 하더라도 근데 미국은 원비어의 부모랑 같이 온다. 이거는 적절한 게 아니에요.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은 적어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와서 천안함을 보러 간다. 또 뭐 탈북자 만나서 북한의 인권 탄압 사항을 적나라하게 지적하겠다. 또 뭐 전략적 인내가 끝났다. 사실은 그거보다 그래서 우리 대통령의 설득이 중요한 거죠. 설득은 결국은 좋습니다. 제재는 합시다. 지금 우리가 잠시 풀어줬지만 제재가 흐트러진 거 전혀 없습니다. 제재는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나 대화도 해야 됩니다.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한 걸음 더 나가서 북한을 어떻게든지 모라토리엄이라도 하게 만들 테니까 그러니까 잠정 중단이라도 시킬 테니까 한미연합훈련에서 키리졸브 지휘소 훈련은 하되 기동훈련, 독수리 훈련은 조금 좀 규모를 축소하든가 해서 서로가 체면을 유지하면서 이익을 가지고 북미 간에 대화도 합시다. 요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미국이 진정성이 있다면 제재는 한미가 공동을 해서 지금까지 그대로 하고 그러나 대화도 합시다. 왜 대화는 안 합니까? 이 말씀을 꼭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지금 만찬이 중요한 거예요. 펜스가 거기서 그럼 우리가 왜 대화를 합니까? 대화를 하겠습니다라고 하기 위해서 거기서 이제 우리가 북한을 설득해야 될 건 딱 하나입니다. 지금 북한은 절대로 핵 문제는 논의조차 못하겠다예요. 그러니까 북한으로 하여금 미국하고 대화해서 조건이 맞으면 포기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건부라도 좋으니까 우리가 절대로 핵을 포기 안 하겠다가 아니라 조건이 맞으면 포기할 수도 있다. 그 정도는 끌어내야 북미 간의 대화가 됩니다. 말하자면 거래가 시작되도록 그렇죠. 그 역할을 대통령께서 반드시 김영남이나 김여정에게 하셔가지고 어떻게든지 북미 간에 좀 대화가 되도록 이번에 만드셔야 되죠. 그냥 왔다 가게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요. 이게 다시는 못 들어갑니다. 2014년에 아시안게임에 3인방 왔을 때 우리 정부가 제가 볼 때는 의지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 통일부 장관하고 안보실장이 만났지만 허송세월했다. 그 좋은 찬스를. 근데 지금은 또다시 놓치면 안 된다. 반드시 우리 대통령이 설득력을 발휘하셔야 됩니다. 그럼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홍 박사? 제가 볼 때는 지금 틸러슨 국무장관이 오늘 아침 할 얘기나 부통령이 하는 얘기들이 두고 봅시다. 쪽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틸러슨은 북한 저 대표단이나 선수들 대우하는 거 다른 선수단이나 대표 대우하는 거랑 전혀 다른 게 아니다. 더군다나 북한의 퍼레이드, 군사 퍼레이드 난 늘상 보던 거다. 하면 어떠냐. 이거는 어떻게 보면
더군다나 유엔에서도 제재 문제 삼지 않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국내에서 제재를 자꾸 문제 삼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 오히려 우리 정부에게 기회를 주고 그다음에 뭔가 완전히 올림픽 끝난 다음에 제재가 흐트러지면 그때 가서 그거는 그때 얘기를 해야지 지금 제재가 어떻고 저쩌고 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좀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인사를 드려야 돼서 아, 예, 문 예. 대통령 오늘 펜스 만나고 펜스 대통령 만나고 모레 김여정 만나고 김여정과 김영남 이것이 만나서 잘 설득하시기를 저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개인 일정이 있어 오늘 홍 박사를 먼저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홍 박사님 말씀에 뭐 전적으로 찬성을 하면서 한 가지 좀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은요. 그러니까 미국이 국제 공조를 통해서 혹은 독자 제재를 통해서 유엔을 통한 제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게 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서 그 비핵화를 실현해내는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전쟁하자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전쟁을 위한 봉쇄냐 아니면 평화를 위한 제재냐 이거예요. 선택지가 오히려 간단해요. 아유 간단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화 아니면 북이 전쟁이거든요. 뭐 이게 저 약간 비속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북이 미국의 그 강경한 태도에 쫄아서 이렇게 나오더라도 그것은 그러면 봉쇄 효과가 나타난 거기 때문에 미국이 그걸 싫어하거나 등한시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아, 거 봐라.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태도가 맞지 않았냐. 자, 이제 그럼 대화로 가자. 강경 태도는 유지하되 대화로 가자라고 하는 이거를 분명히 해주면 되는데 대화의 방에 들어가기 전에 최대한 압박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자꾸 뭐 이제 이거 계속 뭐 높여야 되는 것처럼 얘기하고 지금 문재인 정부가 어떤 대화 모드를 가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거를 마치 국제 공조를 깨고 있는 것처럼 제재 공조를 깨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정치적인 선전운동을 하는 건 그러면 전쟁하자는 거냐밖에 안 되거든요. 네. 최경환 저는 그 이미 북미 대화는 북미 비핵화 대화는 시작됐다. 간접 대화가 시작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김영남 위원장, 김정은 위원장의 올림픽을 계기로 한 이 방남, 그 펜스 이방카까지 오지 않습니까? 전쟁하러 가자는 건 아니다 이거는. 직접 북미 회동이 이루어지리라고 보진 않아요. 네. 그렇지만은 이미 간접 대화가 시작되었고 지금 펜스 부통령이 가장 혹독한 제재를 아베를 만나서 일본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지금 마지막 힘겨루기, 줄다리기가 지금 시작되고 있다. 어떤 그 비핵화 대화 입구로 들어가기 위한 출구에서 서로의 마지막 힘겨루기가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고개 들고 들어가기 싫으니까.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간접적인 북미 대화, 비핵화 대화는 시작된 게 아니냐 이런 좀 긍정적인 뭐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올림픽이 이루어지는 이 와중에 지금 스웨덴에서 비공식 접촉이 사실은 타진되고 있습니다. 북미 간에. 북미 간 접촉. 예, 그렇습니다. 또 뉴욕 채널도 살아 있습니다. 만약에 이 마쿠 대화라고 하면은 지금 서울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예, 그런데 이 올림픽이라는 특이한 공간은 일종의 쇼케이스로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판이 큰 데서 나름대로 일거수일투족이 전 세계에 거의 뭐 생중계되다시피 타전되는 이 상황은 일종의 어떤 국가가 자기의 위신을 가시하는 쇼케이스로 이해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만찬 회동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개막식 연설에서 분쟁 없는 세계 평화로운 한반도에 대한 좀 찬란한 비전을 한번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올림픽의 정신을 우리 국민과 함께 어떻게 우리는 승화하고자 하는 좀 지도자의 강력한 의지를 저는 개막식에서 한번 보여주셔야 된다. 그러면서 그 각국과의 어떤 그 개별 접촉 이런 것들을 이어나가는 좀 입체적 프로그램으로 이걸 관리하셔야지. 그때 만나면 다 생각이 다른 상대인데 이걸 어떻게 한꺼번에 합니까? 그래서 저는 청와대 참모들이 좀 치밀한 기획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리고 이왕 말씀하셨으니까 전문가시니까 지금 열병식 녹화 중계를 조선중앙TV 나가는 걸 저희가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 핵 관련 발언이 없었다 오늘. 그리고 지금 뭐 재래식 무기만 지금 나오고 있다. 물론 뭐 편집 가능성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하는 듯 안 하는 듯 이렇게 지금 하는 것 같아요 열병식을. 예, 저 장면에서 어떤 무기 체계가 나왔는가는 저 북한의 방송과 관계 없이 우리 한미 연합 정보 자산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그렇겠죠. 제가 네. 이전에도 뭐 비슷한 행사에서 언론에 안 나오는 이야기도 청와대는 다 확인하고 있더라고요. 예. 근데 지금까지 별다른 반응이 없고 예. 그다음에 지금 열병식의 저 양상을 자세히 보면은 다시 2월 8일로 날짜를 변경해서 하는 맞으면 김정은 시대의 첫 번째 건군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란 말입니다. 지난해 4월 태양절 열병식이요. 그렇습니다. 4월. 예, 그런데 사실 40년 거의 40년 만에 2월 8일 열병식을 하는 예, 거고 예. 이거는 김정은 시대의 자기식 어떤 국방 관리를 천명한 거예요. 그렇게 나의 시대가 왔다. 나의 시대가 군대다. 왔다. 예. 그래서 신년사에서도 김일성, 김정일 거의 언급을 안 했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 신년사의 이어진 행사라고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외신 기자가 없는 가운데 주로 사열 부분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 이것은 어떤 메시지예요? 미국에 대한 북한식 압박과 제재, 즉 전략 미사일을 흔들어대는 이러한 부분은 평창 올림픽 기간에 자제하겠다는 의사 표현이라고 보고 대화를 위한 코드 맞추기가 저는 저 열병식에서 드러났다고 봅니다. 뭐 비슷한 견해이긴 한데요. 예. 저 자리에 우리가 기억하죠. 이 열병식 하면 보여줬던 그 시진핑 그 국가주석의 이 군복 차림 예. 색깔도 각각 달리하는 예. 이거를 기억을 하는데 오늘 방금 녹화된 화면 보셨습니다만 예. 중절모를 쓰고 나타난 저 국가 지도자, 네. 저 군사 퍼레이드 하는데 그건 또 뭡니까? 게다가 거기에 부인인 이설주도 같이 또 나타나서 앉아 있다고 하는 건 저는 뭔가 이렇게 그냥 축제 행사 좀 낯설었어요. 약간. 예, 축제 행사 비슷한 부자처럼. 그런 자리지. 저기가 저기 저 중절모 쓴 장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좀 약간 좀 코믹한 상황으로까지 느껴질 정도로 네. 긴장감을 보이지 않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속보에는 뭐 신형 미사일이 등장했다고는 하지만 보다 더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우려하고 예. 미국도 긴장했었던 예. 어떤 그 위험용 열병식이라기보다는 내부 축제용, 내부 단속용이라고 하는 통일부 장관의 그 어떤 진단이 예. 맞았던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최경환 의원 열병식에 관한 생각은 어떠세요? 김정은 위원장이 건군절에서 위력을 보이는 것보다 예. 평창에 김영남과 김여정을 보내는 걸 택했다. 아. 선택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예. 그런 점에서 건군절을 저렇게 축소하고 예. 또 재래식 열병 사열식으로 진행된 게 아닌가 싶고요. 이미 김종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 청와대나 백악관은 이미 전부 파악하고 있을 겁니다. 예. 몇 시간 전 이야기겠지만은 지금까지 아무 이야기가 없는 걸 보면은 예. 지금 우리가 파악하는 축소된 열병식 예. 이걸로 정리해도 무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김여정 방남이 이제 중요하게 생각이 되는 거죠.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여러분 뭐 노래 중에 연극이 끝나노 아세요? 연극이 끝나고 난 뒤 객석에 나홀로 남아가 안 되려면 네. 포스트 평창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될 것인지. 그래서 과연 남북, 북미, 한반도 정세 이렇게 갈 가능성이 제일 크다. 한 말씀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김현우. 판문점 회담에서 우리가 합의한 거는 평창 회담 이후에 군사 회담을 한다는 것이었죠. 예. 지금 유일하게 합의된 건 이거 한 건입니다. 그렇네요. 북한이 가장 노리고 바라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앞으로 안보 대화, 평화 대화를 남북 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물꼬와 계기를 예. 이번 평창 올림픽에서 마련하는 거 예. 이게 아마 전략 목표가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박영진 의원님? 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천명했었던 한반도 운전자론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절호의 기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절묘한 코너링 실력을 보여주셔서 남북 간의 대화뿐만이 아니라 한반도를 둘러싼 그 열강들의 대화, 그래서 진정한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이뤄내기 위한 노력들을 이번에 스타트하셨으면 좋겠다. 그걸 반드시 만들어내기를 염원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어쨌든 나중에 대단한 훗날 역사로 기록이 될 순간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예. 최경환 의원님? 지금 결국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십니다. 아주 역사적 순간, 절체절명의 순간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석삼조, 일타삼피를 할 수 있는 예. 첫째로는 올림픽을 성공시키는 겁니다. 예. 두 번째로는 남북관계 전면적 개선, 예. 계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북미 비핵화 대화의 모멘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예. 기회에. 그래서 앞으로 2, 3일간
네. 며칠 동안 정말 문재인 대통령께서 예. 우리 한반도 상황을 일거에 네. 바꿔놓는다는 그런 자세로 좀 임해 주셨으면 그리고 성과를 내주셨으면 하는 당부와 부탁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세 분 의원님 모시고 정세 분석 잘 들었습니다. 희망적인 얘기도 잘 들었습니다. 세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